자, 다음 발표자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로 또다시 가보도록 하죠. 모두가 뛰어놀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주제로 박진영 엔닷라이트 대표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여러분들과 모두가 뛰어놀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엔닷라이트의 박진영입니다. 이전 세션에서 또 그 한컴의 오순영님께서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겹치는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메타버스 쪽에서 이제 산업을 진행을 하면서 얻었던 뭐 인사이트나 아니면 저희 회사가 그 흐름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엔닷라이트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3D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엔닷캐드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지금 상용화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엔닷캐드는 여러분들께서 뭐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3D 캐드 프로그램의 조금 입문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이제 캐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뭔가 산업 영역에서 제조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넘어서서 이제 메타버스 쪽, 게임 쪽, 컨텐츠 쪽으로 좀 확장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엔닷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3D 엔진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사업적으로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 메타버스 생태계가 태동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 회사는 저희가 좀 글로벌 리더로서 그 메타버스의 표준을 제시하고 싶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엔닷라이트 창업하기 전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갤럭시 S 3D 런처 개발을 했던 개발자 출신이고요. 이후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UX 기획을 하면서 유저 리서치 기반으로 사업기에 포착하는 일들, 뭐 그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그 3D 기술 혁신을 통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사실 3D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수의 그리고 전문가들을 위한 영역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3D 영역이 우리 주변에 안 쓰이고 있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범용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캐드 영역에서는 뭐 제조나 선박 같은 그런 하드웨어 중심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오늘 말한 메타버스랑 조금 더 가까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분야 같은 컨텐츠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나누게 될 이 메타버스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 영역이 굉장히 일반인 땅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흐름에 맞춰 봤을 때 과연 3D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 영역이 계속해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가 이제 저희가 풀고 싶은 미션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일반인 크리에이터들도 쉽게 자기가 상상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 흐름 속에서 사실 계속 이제 뒤에 발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이 그러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낸 이 컨텐츠들에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를 창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들이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일들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보시는 이제 화면이 저희 엔닷캐드에서 모델링을 한
디자인들이고요. 이것들을 뭐 로블록스나 유니티나 이렇게 메타버스화 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들, 엔진들하고 결합이 되면 실제로 모바일이나 PC 환경에서 구동 가능한 메타버스 월드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템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월드도 구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소개는 뭐 이쯤에서 하고요. 오늘 주제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해도 제가 체감하기로는 작년 한 3월, 4월쯤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면 정말 아무도 모르셨어요. 그리고 뭐 공감대는 뭐 기대도 못할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하반기쯤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넘어가서 안 돌아오네요. 네, 최근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뭐 구글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구글 어스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굉장히 리얼월드를 그 가상의 공간 안에 구축을 굉장히 잘해 놓은 사례로 이제 손꼽히고 있고요. 단순히 이 리얼월드를 갖다가 가상 공간에 갖다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M의 이제 에스파라는 여성 걸그룹들도 가상 공간에서 있는 이제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가상 공간에서 있는 연예인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를 그냥 단어로 접근을 해보자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메타라는 뭐 초월의 의미를 가진 메타와 우주 세계라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진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이제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계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최근에 좀 화두가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특별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가상의 공간에 있던 어떤 세계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불러와서 뭔가를 해온 경험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강연을 유튜브 통해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휴대폰을 통해서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메타버스는 저는 이 인터넷과 모바일의 일을 이제 다음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진화된 우리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만나본 그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흐름이 단순히 어떤 산업이나 기술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양식, 생활의 습관, 양식, 뭐 행동들 이런 것들을 모두 바꿔버릴 그냥 어떤 삶의 흐름의 변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10년 전에 이제 모바일이 등장한 이후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삼성전자에서 이제 갤럭시 처음 만들 때도 저는 이제 그 모바일의 흐름에 거의 제일 앞단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흐름이 그때 제가 느꼈던 그 흐름과 진짜 다르지 않다. 그래서 빨리 이 흐름에 좀 올라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이 흐름이 이제 모바일 때와 조금 다른 점은 그 공간이 2D에서 3D로 옮겨갔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마크 주커버그는 얼마 전에 사명을 메타로 변경을 할 정도로 굉장히 회사의 사활을 메타버스에 걸고 있고요. 2017년도에 이제 그 포트나이트가 성공을 하면서 에픽게임즈 대표인 팀 스위니 같은 경우에는 각자 독립된 플랫폼에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메타버스가 아니라 기업들이 조금 더 이윤을 포기하더라도 모든 플랫폼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독립된 뭔가의 우리의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 이런 프로토콜이 잘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 세계처럼 메타버스도 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대표인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미래를 이제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다 이제 기술 개발해 나가겠다. 컴퓨터 과학 기술이 굉장히 큰 도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글로벌에서도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타버스 세상에 올 거라고 하는데 이런 메타버스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될 것 같다라고 제일 잘 구현한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플레이 될까요? 네,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도 사람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뭔가 웹과 연결된 세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러한 장면들처럼 정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된다는 것, 이 가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메타버스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이 중요해질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드를 구축하거나 뭐 콘텐츠나 아이템 같은 거 제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이러한 기술을 이런 기술들이 밑바탕이 돼서 결국에는 뛰어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쏟아내고 여기에서 적절한 보상이 받을 수 있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구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또 요즘 메타버스만큼이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이나 NFT 기술이 또 결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메타도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되게 집중하겠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소수의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려면 일반 유저들 자발적으로 이러한 무브먼트를 만들어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커뮤니티 부분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잘하는 부분은 앞단에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뭐 그렇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분야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중 이제 단연 선두에 있는 업체가 로블록스라고 할 수 있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된 개발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00만 명 중에 80%가 10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 유니티도 많이 들어봐서 아실 텐데 상용 게임을 만드는데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유니티 같은 경우에 등록된 개발자가 7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에 등록된 10대 개발자랑 유니티에 있는 상용 개발자랑 거의 비슷한 규모로 지금 성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연령도 중요하지만 10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이 3D 기반의 컨텐츠 크리에이팅 기술이 혹은 게임을 만드는 기술들이 이제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앱스토어가 처음 생겼을 때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게임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뭔가 수익을 올렸던 흐름, 그리고 유튜버들이 자신의 뭔가 영상을 만들어내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려내는 모습, 그것과 오버랩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메타버스 산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를 생성해내면은 좋은 점이 뭐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5만 개 이상의 신규 게임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게임을 해도 질릴 틈이 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그 한국관광공사 의뢰로 로블록스에서 오징어 게임 맵을 하나 만들어 드렸었는데, 오징어 게임 히트하자마자 검색하니까 페이지가 끝이 없을 정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컨텐츠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개발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도와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유저들이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는 물론 재밌어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사실 수익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안에서 제공되는 뭔가 컨텐츠나 게임을 거래하면서 생기는 수익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 게임 플랫폼을 벗어나서 디스코드나 이런 외부 커뮤니티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NFT랑 결합이 되면 또 어마어마한 또 시장의 흐름이 그 NFT랑 결합된 시장의 흐름이 또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UGC가 NFT랑 결합됐을 때는 정말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징이 결국에는 나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공간에 있다라고 본다면, 이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아바타나 아니면 그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액세서리에 돈 쓰고 시간 쓰는 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또 이제 제 연배 분들이 계신다면 아실 만한 싸이월드에서 예전에 미니룸 꾸밀 때 우리가 도토리를 얼마나 써댔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남들이 만들어둔 이 컨텐츠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이 NFT 시스템이 붙으면서 굉장히 좀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 NFT 자체가 저작권을 보호해 줄 수는 없지만 뭔가 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든든한 수단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뭔가 디지털 자산 자체가 가치를 갖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됐다는 점에서 아마 이 메타버스 안에서 NFT랑 결합된 이 경제 시스템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 시스템을 다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게임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P2E라고 해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NFT 아이템들을 실제로 NFT 거래될 수 있는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로 지금 동남아 쪽에 여행 수요가 되게 급감하면서 그쪽에 있는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NFT 쪽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실물 경제에서 얻었던 그 환율이나 뭐 이런 문제들로 실물 경제에서 얻었던 수익보다 이 가상의 공간에서 주어지는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 NFT 크리에이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많이 보셨을 이제 NFT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작품인 것 같아요. 베이시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최초에 10,000개 이제 NFT를 발행을 했고, 이 단순히 이 NFT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로열티를 주기 위해서 뭔가 이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조인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더 로열티를 주고 뭔가 오너십을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사실 NFT 생태계에서는 커뮤니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한된 재화라는 부분, 그리고 뭔가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뭐 명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판매 전략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기본 속성들이 오프라인에서 워킹하던 기본 속성들이 메타버스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대로 워킹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도 이제 실물 경제 대부분이 옮겨갈 거라는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저희 얘기로 조금 더 가자면요. 저희는 이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해낼 수 있는 이제 3D 디자인 생성 툴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페토에서 굉장히 고가에 팔린 구찌 모자를 저희 엔다캐드에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 기반으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따라서 그리고 3차원화로 간단하게 이제 3차원 물체로 생성을 해줘서 텍스처 매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물건이 실제로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재질 정보를 조금 입혀주게 되고요. 이렇게 된 거를 지금 로블록스 게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불러오게 되면 실제로 게임에서 착용할 수 있는 이렇게 아이템이 쉽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비싸게 사지 않아도 직접 만들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주목을 받아서 최근에 유튜브 상에서는 이제 저희 엔다캐드 기반으로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컨텐츠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응도 뭐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게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 올라가는 거를 보면 실제로 회원가입으로 얼마나 전환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UGC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니즈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유튜브 조회수 대비해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그 회원 가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쓰고 싶구나라는 시장의 니즈를 저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단순히 아이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맵도 만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영상이 월드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강릉시를 구현해낸 오징어 게임 맵인데요. 지금 이 친구가 이제 로블록스 캐릭터이기 때문에 로블록스라는 걸 아실 수는 있겠지만 이 캐릭터를 빼고 이 주변 환경들을 조금 살펴봐 주시면은 이게 진짜 로블록스가 맞나라고 할 정도로 퀄리티가 좋은 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기간에 제페토에서도 강릉 맵을 그 한국의 전중가 맵을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저희 맵이 퀄리티가 훨씬 좋았고요. 이게 더 이상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느냐가 퀄리티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잘 디자인하느냐가 결국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자체 개발한 3D 엔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쉬운 사용성을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요. 저쪽에서 초록색 자동차 보시는 게 이제 로블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모델링 기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인데 저희 전문 모델러가 정말 심혈을 다해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되게 우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로블록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그만큼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로블록스에 올라와 있는 맵들 퀄리티가 우리가 굉장히 네모 반듯하다, 조금 저퀄리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부분 때문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회사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사실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뭔가 디자인 리소스를 만들어서 이제 뭐 로블록스를 만들 수 있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유니티, 언리얼 같은 게임 만드는 엔진에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메타 월드를 구축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든 아이템들을 실제로 NFT 마켓, 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시는 오프시 같은 곳에 연동을 해서 거래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려왔던 과정,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과정, 더 나아가서 이제 메타버스 월드에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서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결국 돈을 버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하나의 직업으로 저희는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그리고 경제 시스템이 구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다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굉장히 많은 중요한 기술의 흐름들, 뭐 블록체인 기술, 아니면은 뭐 VR이나 AR 같은 게임 기반의 기술들, 그리고 AI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그럴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디바이스나 하드웨어 기술들이 다 잘 합쳐진 뭔가 기술들의 집합체, 종착역이 바로 메타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의 각각의 세션에서 그 영역의 관점으로 또 메타버스를 봐주시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3D 컨텐츠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시장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엔달라이트 박진영 대표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메타버스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산업으로 들어가서 숫자라든지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정말 큰 흐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세션 1의 모든 발표는 마무리가 되었고요.